안녕하세요. 뉴스 속 날씨 이세나입니다. 요즘 들어 얼굴이 부쩍 빨개지고 가려워서 불편한 분들 안 계신가요? 그 원인이 피부 건조증 때문일 수 있습니다. 지난해 피부 건조증 환자는 19만 명 정도였고 그중 49%가 겨울철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오늘 뉴스 속 날씨에서는 겨울철 피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허양임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교수님, 이 피부 건조증 질문을 좀 드리기 전에 지난주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했는데요. 이 미세먼지도 우리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예,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면 피지와 결합한 미세먼지가 모공을 막아서 노폐물 배출을 방해하고 또 모낭에 붙어 있는 피지선에 염증을 유발해서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 미세먼지 속에 섞여 있는 각종 유해 물질은 예민한 피부의 경우에 모공에 침투하면 접촉성 피부염 등을 일으키기도 하기 때문에 마스크 등 착용을 해서 접촉을 최대한 줄여주고 외출 후에는 철저한 세안을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네. 겨울철 피부 건조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네. 최근에 이 피부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분들은 주로 어떤 증상을 호소하시나요? 네.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날씨가 차고 바람이 불기 때문에 피부의 수분이 날아가기가 쉽습니다. 즉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는데요. 이렇게 피부가 건조해지면 눈가나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분에 이제 잔주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병원에 오실 때는 대부분은 약간의 붉은 반점, 열창, 아니면 또 비늘 각질 같은 것을 보이면서 오시는데요. 또 표면이 거칠어지는 이런 증상과 함께 가려움증을 주로 호소하십니다. 흰 비늘 같은 각질이 일어나게 되면 심한 경우에 살이 트는 것처럼 갈라지기도 하겠습니다. 이런 피부 건조증은 주로 50대 이후에 흔하게 나타나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피부가 노화될수록 자연 보습 인자가 부족해지거나 표피 지질층에 이상이 생겨서 각질의 수분 보유 능력이 떨어지고 또 피부의 장벽 기능이 저하되면서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주로 다리의 정강이 부위에 가장 흔하게 발생하겠고요. 그 외에도 피지선의 분포가 적은 팔이나 복부, 허벅지 등에 많이 발생합니다. 적절하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제 긁는 상처 때문에 2차적으로 세균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원래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토피는 이미 피부막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아토피 상처만으로도 매우 건조하고 가려운데 이렇게 건조한 겨울철이 되면 그 증상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 이 밖에도 건선 같은 피부 질환도 악화될 수가 있는데요. 건선도 피부 수분이 부족해지면 붉은 발진이 버짐처럼 퍼지면서 그 부위에 비등 같은 각질이 겹겹이 쌓여서 나타나는 이제 만성적인 피부 염증입니다. 원인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체질적인 요인이나 면역 불균형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나는데 보통 이제 건조한 피부 자체가 건선을 일으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 건선을 악화시킬 수는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때보다 겨울철에 유독 피부 건조함이 좀 많이 느껴지는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피부 각질층의 정상적인 수분 함량은 15에서 한 20% 정도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에는 수분 함량이 10% 이하로 내려가면서 피부가 이제 건조해지게 되겠는데요. 가렵다고 해서 긁은 경우에 더 손상이 생기기 때문에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춥고 건조해지면 피부 신진대사가 줄면서 피부를 통한 지방 분비 자체도 줄어들고 또 피부 표면의 보호막도 제대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악화되겠습니다. 또 이 밖에도 이제 겨울철에 차고 건조한 날씨와 함께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보온을 위해서 난방기를 사용하는 것도 원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예방법을 좀 익혀두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바깥 활동을 할 때 얼굴이 빨개져서 좀 고생하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네,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이제 안면 홍조증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보다 얼굴이 더 쉽게 빨개지고 또 심하게 오래가는 증상 자체를 말하는데요. 보통은 이제 모사혈관이 확장이 됐다가 금세 다시 수축이 되는 것이 잘 안 되는 경우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겠습니다.
이 모세혈관 수축성이 떨어지게 되면 혈액이 피부에 많이 몰리게 돼서 붉게 보이게 되는 거고요. 얼굴이 또 화끈거리는 증상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제 겨울철에 많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것은 실내외 기온 변화가 심해져서 모세혈관의 확장과 수축이 반복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증상이 평소에 있던 사람들은 더 약화되고 또 없던 사람들도 자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방하기 위해서는 몸 전체를 따뜻하게 해주고 급격한 온도 변화를 막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또 너무 맵거나 뜨거운 음식, 또 감미료가 많이 들어간 음식이나 뭐 치즈, 초콜릿, 술 같은 것들은 신경을 자극해서 안면 홍조를 더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자극적인 음식도 안면 홍조증에 많이 안 좋군요. 네. 또 그리고 얼굴이나 몸에 겨울철에 또 각질이 일어나면 보기 안 좋다 보니까 네. 스크럽 제품 등을 사용해서 각질 제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것도 너무 자주 하게 되면 피부에 좋지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피부의 경우에는 재생 주기에 따라서 스스로 각질층이 없어지는데요. 이 때문에 일주일에 2에서 5회 이상 샤워를 한다면 샤워 타월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도 얘기합니다. 또 많은 분들이 목욕 시에 각질이 이제 오히려 가려움증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때를 밀거나 스크럽젤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피부 장벽을 오히려 손상을 시켜서 피부의 보습이나 면역, 보호 기능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래서 각종 피부 질환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 오히려 피부를 더 건조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은 좀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팔이나 다리, 허벅지, 옆구리 등은 건조증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보디 클레저나 뭐 비누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고 그냥 물로 사용하는 것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 피로를 풀기 위해서 오랜 시간 고온의 욕탕에 몸을 담그거나 높은 온도의 찜질방에서 지나치게 땀을 흘리는 경우도 많은데 이때 피부는 수분 손실이 많아지면서 더 건조해지게 되겠습니다. 적당히 땀을 흘려서 피부에 노폐물을 배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렇게 장시간 이용할 경우에는 탈수 증상 때문에 나빠질 수 있으니까 피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샤워할 때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은 피하고 자신의 체온 정도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아울러 자극이 적고 또 보습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비누를 사용하고 또 목욕 후에 5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말씀 듣고 보니까 겨울철에는 우리 피부가 워낙 예민해지기 때문에 네. 가급적이면 자극적인 음식도 피하고 또 피부에 자극을 주는 것도 피하는 게 좋겠네요.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을 정리해보면 온풍기를 오랜 시간 가동한다거나 뜨거운 목욕을 자주 하고 또 보습제를 바르지 않는 등 겨울철 피부 건조증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가려운 부위를 긁으면 긁을수록 가려움증이 더 심해지고 또 습관성으로 진행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긁는 대신 가려운 부위에 보습제를 집중적으로 바르고 또 참을 수 없는 정도라면 하루빨리 병원을 찾아서 2차 감염을 막는 것이 좋겠습니다. 뉴스 속 날씨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